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300km 떨어진 단양까지 건물이 흔들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오송 참사 당시 상황 보고서를 조작한 소방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속이려 했습니다. 외계 문자 같은 그래피티가 청주 도심에 퍼져가는데 신고에도 속수무책입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던 제천 청풍교가 철거 대신 관광 개발로 바닥이 잡혔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전북 부안에서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에서 300km가량 떨어진 단양에서도 진동을 느낀 주민들이 있을 정도로 충북에도 여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CCTV가 위아래로 거세게 흔들립니다. 큰 충격 뒤에도 진동이 3초 넘게 이어집니다. 쉬고 있던 젖소들이 깜짝 놀라 허둥대고 책상 위 물이 흔들렸습니다. 전북의 계기 진도는 5로 그릇과 창문이 깨질 정도였는데 충북의 계기 진도는 최대 3으로 정차 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였습니다. 청주 29건을 비롯해 충북 7개 시군에서 전체 42건의 지진 관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기서 감자를 캐는데 뭐가 땅이 울리는 듯 싶고 어지러운 긴가 내가 하는데 텔레비에서 나오더라고. 전라도에서 났는데 여기까지 나니까 청주도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하는 불안감이 좀 들었죠. 여파는 진앙과 300km 떨어진 단양까지 미쳤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8km 정도로 얕아 지진동을 느낀 사람이 많았습니다. 좀 누워 있었는데 움직이더라고 이게. 건물 자체가 한 번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번 지진으로 충북에서는 큰 피해가 접수되진 않았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은 작은 진동에도 큰 영향을 받는데 SK하이닉스는 내진 설계는 물론 진동을 감지하면 공정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장비도 갖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이상 여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은 대비에 나섰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24시간 교대 근무 인원을 늘렸고 충청북도는 11개 시군에 취약지역 예차를 지시했습니다. 여지를 대비해서 준비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건축물 같은 거나 구조물들을 사전 예차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가장 최근에 난 지진은 지난해 4월 옥천에서 난 규모 3.1의 지진. 그보다 불과 6개월 전에도 괴산에서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대 의대교수회가 총회를 열어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북대 의대교수회는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전면 휴진에 동참하고 서울대병원이 내세운 무기한 휴진에도 시기를 조율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수술과 중환자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오는 18일 정상 진료를 하고 당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내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119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소방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참사 전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제 조치한 것처럼 자료를 꾸며냈는데요. 그런데 당시 상황 보고서를 조작한 소방서장은 이후 충북 119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9시를 넘긴 시각 119 소방차가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앞에 도착합니다. 이미 지하차도가 침수된 지 30분 넘게 지났을 때였습니다. 구조에 나섰지만 결국 14명이 숨지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충북 119 종합상황실에서 작성한 상황보고서 일부입니다. 오전 8시 37분에 궁평 2 지하차도가 잠겼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됐고 9시를 넘겨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작성된 상황보고서 2부에는
첫 신고 접수 시간보다 2시간 전인 6시 25분 소방서 인력을 모두 비상소집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6시 30분에는 구조 활동을 통합 지휘하도록 긴급 구조 통제단을 가동했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한 것처럼 꾸며낸 겁니다. 참사 이후 국회에 대외비로 보고한 답변 자료에도 현장 조치 사항을 허위로 기록했습니다. 오송 참사 이후 11개월 만에 소방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지휘 책임이 있던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과 상황실장을 맡았던 예방안전과장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작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진술서에 써냈으니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습니다. 그 참작 사유로 제시하신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 경위는 어떤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황 보고서를 허위로 꾸며낸 서 전 소방서장은 이후 충북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장으로 발령돼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황 보고서를 조작한 사람이 충북의 119 상황을 총괄하는 자리에 임명된 겁니다. 오송 참사 피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영환 지사가 최종 승인했습니다. 고충 면담을 하고 토로하시고 트라우마 많고 하시니까 그것도 이제 인사 법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그 책임성과 고충자 입장 조금 가벼운 자리로 하다 보니 상황실장으로 했는데 오는 19일에는 미호강 임시 제방을 관리한 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그리고 시공사와 감리단 임직원 등 16명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청주시의 연이은 단수와 흙탕물 사고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렇게 잦은 단수와 흙탕물 사고가 일반적인 일이냐면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지 청주 시민들이 불안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 현장에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지 청주시 상수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의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고용의 질은 나빠졌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충북의 취업자 수는 9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5,000명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고용률도 67.2%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고용 계약한 상용 근로자는 2.9% 줄었고 임시 근로자는 21.6%, 일용 근로자는 2.2% 늘었습니다. 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8.8% 줄었지만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9.2% 늘었습니다. 청주 도심을 중심으로 낙서 수준의 그라피티가 극성입니다. 수년째 건물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어 속수무책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정체불명의 낙서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적이 끊긴 새벽 시간, 청주 도심거리에 나타난 누군가가 인도변압기에 페인트를 뿌립니다. 그렇게 1분 30초, 곧바로 자전거를 타고 사라집니다. 그가 잠시 머물렀던 자리에는 외계 문자 같은 큰 낙서가 새겨졌습니다. 창작하는 거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건물이 본인의 건물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 했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암호 같은 이런 낙서는 성안길을 중심으로 수백 개. 태극 문양부터 해독하기 힘든 기호, 의미를 알기 힘든 알파벳까지 동일한 몇몇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4년 전부터 이곳 청주 중앙동과 성안길 건물을 중심으로 청주 도심에는 그래피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입해서는 안 되는 사유지 주차장에도 그래피티가 그려졌습니다. 건물 외벽뿐만 아니라 화장실 등 건물 내부까지 장소도 안 가립니다. 주로 그 공실인 벽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지어는 공기관의 그 벽까지 이렇게 심한 낙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200군데 이상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간을 찌푸리는 시민 모두에게 피해지만 건물주나 관리인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지우면 또 생깁니다. 어떤 약물 가지고 그런 건 잘 모르니까 그냥 저희 나름대로 지워보려고 했는데 완전히 지워지진 않고.
수년 동안 지자체와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잡기도 쉬운 게 아닌데 잡아도 처벌 없이 훈방 조치되는 경우도 있어 그냥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간헐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그렇지 청주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제로 끊임없이 다뤄냈다면 이건 벌써 근절됐을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이건. 청주도 시민 성안길을 뒤덮던 정체불명의 낙서는 최근 금천동과 사창동 등 다른 지역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며 철거냐 관광 개발이냐 논란이 일던 제천 청풍교의 운명이 관광 자원화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김영환 도지사가 레이크 르네상스의 핵심 사업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고 부담이 사라진 제천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폭 10m, 길이 315m의 제천 청풍교. 충주댐 건설로 1985년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안전 문제로 지난 2012년 신청풍대교가 건설된 이후 10년 넘게 방치 중입니다. 지난해 10월 김영환 지사가 카페와 푸드트럭 등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동안 제천시는 안전성과 유지 비용 등을 들어 난색을 보였습니다. 지지부진한 줄다리기 끝에 김영환 지사는 청풍교 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곳곳에 지금 여러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큰 경관과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저는 청풍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발 발전시킬지 고민했다며 국내외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었고 계속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거쳐서 그리고 그 세계적인 그런 공모 또는 국내 유수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유지관리 책임 등으로 개발을 꺼렸던 제천시는 지사가 책임지겠다는 말에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안전성 문제로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해체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도가 주도가 돼가지고 그 사업을 한번 멋있게 완수해 보시겠다. 이제 그런 이제 확실한 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제천 시민을 상대로 한 도정 설명회에서도 청풍교 개발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통상 50년인 콘크리트 교량의 수명이 10년도 남지 않았고 예산과 관리에 대한 실무 협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지사 발언이어서 실제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후반기 충북도의회 의장 후보로 진천 이양섭, 청주 임병훈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어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도의장에 이양섭, 임병훈, 부의장에는 옥천 유재목, 영동 김국기 의원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양섭 의원은 유재목 의원과 임병훈 의원은 김국기 의원과 러닝메이트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당 소속 도의원 27명의 무기명 투표로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뽑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청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22대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청주 가정법원과 충주와 제천, 영동 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북은 가정법원이 없는 4개 광역시도 가운데 하나로 소년과 아동 보호 사건이 급증하지만 대전 가정법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특히 농촌에서 이민청 신설 요구가 높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 전국 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문은선 기자입니다. 잘 익은 방울토마토 수확의 겨순을 제거하고 줄기를 유도하는 일까지 모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몫입니다. 1년 중 가장 일손이 많이 필요한 지금 수확기는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에서 농산일은 포기할 판입니다. 제때 트위스트나 파스칼 작업을 안 해주면 나무가 부러져.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농사를 망치게 된다고 봐야죠. 부여만 해도 올해 해외 도시와 MOU를 맺고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2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성화한 경우는 전체 인력의 10%도 채 안 됩니다. 90% 이상은 불법 체류 근로자로 추정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이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과 이민법 제정에 관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이민청 설립 등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미 지난 20여 년간 논의해왔고 지난 21대 국회까지 4번 관련법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의지를 보이면서 경기도와 충남북, 경상북도 등이 이민청 유치 전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노동 인력을 제대로 수급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아주 심각하게 피폐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대안이 이민청이나 이민법을 제정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이민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인 118곳을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고 충남의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지난해 주위에서 소멸 위험 진입으로 하락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됐고 이제 22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에 답할 때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IB 도입을 추진 중인 충북교육청에 교원단체 설명회를 연대대해 전교조 충북지부가 구색 맞추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IB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마련한 자리를 설명회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사업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작년부터 기초연수, 정책 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왔으며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서도 관련 예산을 승인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양 도담 삼봉이 지난해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서 전국 10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해 286만 명이 도담 삼봉을 찾아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10위권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담 삼봉은 재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입장객 순위 10위를 기록했고 2013년부터 2년마다 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도 5번 선정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